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과학2 이제 10차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제 다 마무리하지 못한 중력 파트 뒷부분을 수업을 할 거고요. 교과서로는 페이지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과서 26쪽 펴주시고요. 거기에 피면 맨 위에 표준 중력과 중력 이상이라고 나오죠? 이 표준 중력과 중력 이상이라는 것이 오늘 배울 핵심 개념이고요.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지구 내부의 밀도가 균일하다고 하고 지구의 모양에 가장 가까운 이론적인 지구 타원체를 가정하면 중력은 동일緯도에서 어디에서나 같게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 얻은 이론적인 중력값을 표준 중력이라고 한다. 이게 표준 중력에 대한 짧고 강한 설명인데 말로만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중력을 배웠습니다. 중력을 배웠는데 어떻게 중력을 나타낼 수 있었죠? 중력은 뭐와 뭐의 합력이었는데 바로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으로 중력이 나타나게 됐었죠. 근데 지구가 완전한 원 모양이 아니라 약간 적도 쪽이 부풀어 있는 타원체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약간 과장해서 그렸지만 아무튼 적도 쪽이 살짝 부풀어 있는 타원체다. 그래서 중력을 측정을 하게 되면 저緯도랑 고緯도를 비교를 했을 때 저緯도의 경우엔 이 반지름이 극보다 더 긴 효과가 있어서 만류인력이 작게 측정이 됨으로써 이제 중력도 작게 측정되고 원심력도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더 크니까 만류인력과 원심력을 합했더니 극보다는 중력의 값이 작게 나왔고 극에서는 중력의 값이 크게 나왔죠. 그래서 작다가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가면 작다가 커지니까 중력이 위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그런 꼴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만류 인력이라는 거는 나랑 이 아래에 있는 지구에 있는 그 질량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데요. 내 바로 아래에 무거운 물체가 있다면은 만류 인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 발 아래에 무거운 물체가 있거나 가벼운 중간적인 그냥 표준적인 질량이 있을 때랑 그리고 어떤 데 가면 지하에 뭐 무거운 게 있을 수 있죠. 매장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무거운 게 매장되어 있는 경우랑 또 가벼운 게 매장되어 있는 경우 지구는 지하에 물질이 뭐 석유가 있을 수도 있고 광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무거운 게 매장되어 있는 곳에 가면 우리는 질량이 더 큰 곳으로 내 발 아래에 질량이 더 큰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만류인력이 더 크게 측정이 되고 그러면 중력은 좀 더 크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위도상 즉 같은 적도상이라도 어디에서는 무거운 물질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적도지만 큰 중력이 나타나고 또 어느 지점으로 가면 밑에가 뭐 비어 있거나 가벼운 물질들이 있어서 같은 적도지만 중력값이 약간 작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근데 한번 우리 위도별로 표준적인 중력을 만들어 보자 라고 나타난 게 이제 표준 중력이라는 거고요. 표준 중력. 얘는 그러면 어떻게 정해주냐? 먼저 지구 내부에
밀도가 모두 균일하다고 가정을 해요. 원래는 아까 말했듯이 무거운 게 있을 수 있고 가벼운 게 있을 수 있고 정말 제각각인데 지구 내부 밀도를 싹 다 균일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 타원체 모양이 사실 완전한 그런 예쁜 타원이 아니에요. 지형이 울퉁불퉁 하듯이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그런 물체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수학에서 배우는 완벽한 원 아니면 타원 아니면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런 모양을 갖기는 약간 어려워요. 아무래도 자연이니까 너무 자연스럽다는 게 오히려 그런 딱딱 각져 있는 완벽한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구도 타원이라고 보긴 하지만 정말 그 한 채 오차도 없는 그런 타원이 아니라 지형의 높고 낮음이 있는 뭐 이런 식의 결국에 그리면 이런 타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적도라 할지라도 어느 부분은 내가 좀 산 지형 같은 데 올라가 있으면 지구 반지름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내 중력이 또 작게 나오고 아니면 움푹 패여 있는 데 가면 그런 지구 반지름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만류인력이 더 크게 나와서 중력이 크게 측정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표준 중력은 우리가 그 위도에서의 한번 평균 낼 수 있는 좀 이 위도를 나타내주는 표준적인 중력을 구하고 싶은 건데 아까 지구 안에 매장되어 있는 밀도는 다 균일하다고 가정을 했고 이번에 그 울퉁불퉁한 지형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완벽한 타원을 또 가정을 합니다. 그게 지구의 모양에 가장 가까운 이론적인 지구 타원체를 가정. 이론적인 지구 타원체 가정. 그 울퉁불퉁한 걸 다 없애고 그런 완벽한 타원을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가 아니라 이런 두 개의 가정을 하면 특정 위도에서는 동일한 중력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적도라고 하고 안에가 다 밀도가 균일하고 울퉁불퉁한 지형이 싹 다 없다면 어차피 만류인력은 그 지구 적도에 해당하는 반지름과 지구 질량, 내질량으로 구해지는 거니까 어느 적도 지역을 가더라도 같은 만류인력 값이 나오고 원심력도 똑같이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회전 반지름 똑같고 지구 자전 각속도도 똑같으니까 같은 적도라면 어느 지점에서든 똑같은 중력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표준 중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정해놓냐면 우리가 어떤 지점에 가서 중력을 쟀을 때 이 표준적으로 정해진 중력값을 안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중력값이 이런 표준적인 것보다 크구나 아니면 작구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적을 매길 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런 식으로 좀 슬프지만 나눠서 매기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 9 그러면 중간이 어디죠? 딱 5등급이 중간이 되죠. 그러면 내가 1, 2, 3, 4등급이면 나는 이 5등급이라는 중간 기준보다는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6, 7, 8, 9면 나는 약간은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시피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적도 지점에서 실제적으로 잰 중력값이 이 표준 중력보다 크다면 거기에는 밑에 뭐 무거운 게 있다거나 아니면 움푹 지형이 패여 있다던가 그런 중력을 높여 크게 측정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제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이런 표준 중력이라는 기준을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표준 중력이고요. 그 다음 교과서를 보면 하지만 실제로 정밀하게 측정한 중력은 측정 지점의 높이나 지형의 모양, 지하의 물질 분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제가 말한 거죠. 지형의 그런 울퉁불퉁함 또는 매장된 물질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한 중력 그거를 실측 중력이라고 하거든요. 실측 중력. 교과서에 실측 중력이라는 용어는 없으니까 적어두시고요. 이거는 실제로 측정한 중력입니다. 표준 중력은 적도에서는 어느 지점을 가든 똑같은 중력값이 나올 거고요. 뭐 위도 45도에서는 적도보다는 중력이 좀 더 클 테지만 똑같이 45도 내에서는 똑같은 45도에 해당하는 표준 중력이 나올 거고, 위도 60도에서는 적도나 45도보다는 조금 크긴 하겠지만 그 60도에 해당하는 표준 중력이 60도 지점 내에서 다 똑같이 나올 거고, 대신 실측 중력을 실제로 중력을 재본다면 여러 지형 효과, 물질 매장 효과 때문에 표준 중력과는 다르게 60도 내에서 재더라 하더라도 어느 지점이든 다 중력값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표준 중력이라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좀 이해가 됩니까?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한 게 바로 중력 이상이에요. 중력 이상. 교과서에 거기 나옵니다. 실제로 측정한 중력과 이론적으로 구한 표준 중력의 차이를 중력 이상이라고 한다. 이거를 적어 놓으면 중력 이상이라는 거를 좀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실측 중력 빼기 표준 중력을 하면 중력 이상이 나온다. 저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호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저도 공부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플러스라고 했더니 이게 알파벳인지 기호인지 부호인지 막 그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 그런 거라는 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저는 동그라미를 치는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고요. 아무튼 중력 이상은 이런 식으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실측 중력 빼기 표준 중력. 자, 먼저 이거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저는 어떻게 외우냐? 야, 중력 이상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뭐였지? 표준 중력 빼기 실측 중력인가? 아닌데 실측 중력 더하기 표준 중력인가? 막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 실실되는 표정이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중력 이상식을 외웠습니다. 실실되는 표정이 이상하다. 그러면 실측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빼면 중력 이상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은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팁을 알려드렸고요. 이 중력 이상 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측정한 중력, 실측 중력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표준 중력보다.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움푹 패인 데를 가거나 아니면 지하에 무거운 물질이 매장되어 있으면 실측 중력이 크게 나오죠. 근데 이 표준 중력이라는 건 균일한 밀도를 가정을 하거든요. 균일한 밀도. 그때 그 균일한 밀도는 내가 알기로 아마 화강암의 밀도를 기준으로 해요. 그 대륙지각. 가장 대표적인 대륙지각의 그런 암석이죠. 구성하는. 그래서 이 표준 중력, 화강암 밀도보다 더 큰 밀도라고 한다면 철광층 그런 게 있고 감람암, 현무암 이런 층이 있는데 내 발밑 아래 그런
화강암질 암석이 아니라 철광층이 있다면 이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크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중력 이상은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플러스가.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중력 이상이 플러스 값이 나오면 이제 내 발밑 아래에 무거운 물질, 밀도가 큰 물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밀도가 큰 물질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중력 이상이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음수 값이 나온다. 이거 막 동그라미 보기 편하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밀도가 작은 물질이 매장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표준 중력이 만약에 내가 60도 아니다 그래 우리나라 한 36도 부근 위도 36도 부근의 표준 중력이 만약에 2라고 해봐요. 이건 그냥 가정한 값입니다. 원래는 표준 중력 구하는 식이 따로 있어요. 엄청 복잡한 식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2라고 할게요. 위도 36도 부근의 표준 중력은 2인데 내가 직접 실측 중력을 직접 재봤더니 직접 재는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죠. 뭐 자연학화 실험도 있고 단전자 주기 측정하는 것도 있고 용수철 중력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인공위성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중력을 측정을 했더니 3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중력 이상은 몇이 나오는 거죠?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36도긴 한데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제가 지리는 정확히 몰라서 아무튼 우리나라 반대편 쪽에 뭐 똑같은 위도 36도에 해당하는 지각이 있겠죠? 거기 가서 중력을 쟀더니 이번에는 실측 중력이 1이었어. 그러면 중력 이상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쟀을 때는 그래 우리 발밑에 무거운 물질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반대편에서 쟀을 때는 여기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가벼운 물질이 매장되어 있구나. 왜냐하면 중력 이상이 음수값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적으셔도 좋고 이제 줄도 같이 쳐주면 좋겠죠. 중력 이상이라고 한다 옆에 보면 어느 지역에 지하에 밀도가 큰 물질이 매장되어 있으면 실제로 측정한 중력값이 표준 중력값보다 크므로 중력 이상은 플러스가 된다. 반대로 밀도가 작은 물질이 매장되어 있으면 중력 이상은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밀도가 큰 물질이 뭔지 그리고 밀도가 작은 물질이 뭔지 대표적인 거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철광층이 있으면 밀도가 큰 애고요. 그리고 감람암도 밀도가 크고요. 그리고 현무암도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밀도가 작은 애는 뭐냐? 석유가 밀도가 작고요. 또 암염이 밀도가 작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시니까 그 정도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실측 중력과 표준 중력의 차이, 중력 이상을 이용해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물질을 좀 유추해보는 것을 보고 중력 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26페이지 교과서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중력 탐사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중력 탐사를 통해서 중력 이상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게 26페이지 아래에 자료 해석 탐구, 중력 이상을 통한 중력 탐사 그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에 여기가 지각이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대부분 사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 부분에 암염이 들어가 있죠. 그럼 저희가 중력 이상을 쭉쭉쭉 걸어가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암으로만 돼 있는 곳, 중력 이상 값이 음수일지 양수일지는 모르겠어요. 사암이면 아마 음수가 나오긴 할 텐데 얘는 화강암보다는 밀도가 좀 작을 겁니다. 근데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사암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중력 이상 값이 일정할 거예요. 계속 걸어가면서 측정을 해도 어차피 실측 중력 빼기 표준 중력 값은 뭐 변화는 지금 내 매장 밑에 매장되어 있는 물질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중력 이상 값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한 값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대신 이 부분에 가면 이 암염에 의해서 얘는 사암보다 밀도가 낮거든요. 그렇죠? 얘에 의해서 실측 중력이 약간 작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중력 이상은 살짝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이 암염 부분에서 감소를 할 거고 암염의 중심에서 최저점을 찍을 거고요. 다시 지나가면서 올라왔다가 이때 이 사암만 있던 부분이 또 나타나면 여기랑 동일한 중력 이상 값을 보여주겠죠. 이해가 좀 됩니까? 그래서 이 그림 없이 이 그래프만 주어준다면 여기가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B 지점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죠. B 지점은 A 지점보다 밀도가 큰 물질이 매장되어 있다. 맞죠? A 지점에는 석유와 같은 물질이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맞죠? 이 값을 정확히 몇이라고 주어준 게 아니라 그냥 중력 이상이 작아지는 모습만 보여줬으니까 이거는 밀도가 작은 물질 아무거나 들어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해도 충분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A 위치에 하긴 그러려면 이제 B의 정확한 물질을 말해야 되긴 할 텐데 두 번째로 말한 그 여기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살짝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네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한 A보다 B의 아래에 무거운 물질이 매장되어 있다 이런 거는 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만약에 B 아래에 화강암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A 아래에 철강층이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좋은 보기로 될 수 있죠. 화강암보다 철강층이 밀도가 더 높은데 B 아래에 화강암이 있으면 A에는 화강암보다 밀도가 낮은 애가 있어야 맞는 건데 철강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건 틀린 보기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이 또 있어요. 현무암 암맥이 들어있을 경우에 중력 이상이 살짝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또 화강암이랑 사암이 이렇게 단층 형태로 잘라져 있으면 중력 이상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미끄럼틀처럼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해석하는 거는 중력 이상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해석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27페이지로 가면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중력계를 이용해서 중력을 측정할 때 고도가 높아지면 만류인력 값이 낮아지니까 중력 값이 작아진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 사실 우리가 중력 이상을 정확히 측정을 하려고 하면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엔 얘도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걸 직접 파보지 않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싶은 거죠. 우리가 돈이 한 100만 원 있어요. 이 100만 원은 단 한 지점만 팔 수 있는 돈이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아 하고 파면 망할 확률이 높겠죠. 돈만 쓰고. 근데 중력 이상을 측정을 해서 진짜로 음수값이 나왔으면 이 안에 기름이 있을 수 있다. 여기를 한번 파보자 하면 우리의 그런 승률을 꽤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중력 이상은
그러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좀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정확히 지각 아래만 보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지각 아래에 뭐가 매장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산이 있으면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측정을 못하고 이 위에서 측정을 하겠죠. 중력 이상을. 근데 이미 그 중력 이상에는 이 산이라는 산이라는 지형에 의한 방해 효과? 얘가 중력 이상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 지각까지의 반지름을 가지고 중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만류인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산에 의해서 이만큼 지구 반지름이 약간 증가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류인력 값은 어떻게 될까요? R제곱분의 GMM인데 지구 반지름이 늘어난 효과를 보여주니까 여기서 재면 만류인력이 더 작게 측정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부근 아래에 있는 만류인력만큼을 아니라 좀 다른 값이 나와버리겠죠. 또한 이 산에 의해서 여기가 빈 게 아니라 질량으로 차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만류인력 값에 지구 질량 플러스 이 산에 의한 질량까지 더해진 값으로 구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도 때문에 그 만류인력이 작아지는 효과를 내버리고요. 그리고 산에 구성하는 질량이 만류인력을 크게 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만약에 옆에 고층 빌딩이 있다면 고층 빌딩은 질량체니까 우리를 잡아당길 거고요. 그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살짝 상쇄시키는 역할을 해서 얘도 그런 만류인력을 작게 측정하게 하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보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확히 지각 아래에 있는 물질이 뭔지를 궁금한 거니까. 왜냐면 산은 대부분 화강암질로 되어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는 딱히 궁금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지각 아래가 궁금한데 얘네들이 방해를 하니까 다 보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산에 의한 고도 효과 보정하고요. 없애버리고요. 산을 구성하는 질량 다 없애고요. 그러면 우리가 산 위에서 측정을 하긴 하지만 산이 없는 것처럼 산을 없애버려서 중력 이상을 측정할 수 있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고도 보정, 부계 보정 이런 이상한 용어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중력 이상 정도만 알고 중력 이상의 양수값, 음수값이 뭘 의미하는지 정도만 알고 또 중력 이상 그래프로 그 아래에 있는 매장되어 있는 물질의 밀도 정도만 비교를 하면 되지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27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냥 정확한 중력 이상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배우긴 이렇게 배우지만 사실은 더 복잡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교과서가. 그래서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딱히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능에는 나올지도 몰라요. 요새 G2 수능이 많이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 입장에선 재밌긴 한데, 학생 입장에서는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다. 그런 보정 얘기가 27페이지에 나오는 거고요. 밑에 보면 지구 중력지도 포츠담 중력감자라고 나오죠. 이거는 지구의 중력 분포를 전 지점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하고 중력에 의한 지형 지도를 만듭니다. 그랬을 때 지구의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우리들은 그러니까 저희 지구과학 배우는 사람들은 이걸 서양배 모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먹는 배 있죠?
그게 동양배랑 서양배랑 생기게 달라요. 근데 서양배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래가 위보다 좀 더 부푼 형태라는 거죠. 이게 중력을 통해서 지구 모양을 그려보면 이것과 비슷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 이유는 여기가 남반구고 여기가 북반구거든요. 근데 그런 육지가 남반구랑 북반구 중에 어디가 더 많은지 아세요? 북반구에 많아요. 남반구는 거의 다 바다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력의 크기는 화강암보다는 현무암 쪽에서 크게 측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밀도가 높으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거를 생각해 보면 대륙지각은 주로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화강암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해양지각은 주로 어떤 걸로 되어 있어요? 현무암질로 되어 있죠. 즉 바다가 많은 남반구에서 그 육지가 많은 북반구보다 더 중력값이 전체적으로 크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반구가 부푼 형태로 중력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27페이지 아래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거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표준 중력, 그리고 실측 중력, 그리고 중력 이상, 그리고 중력 이상 그래프로 아래에 있는 매장되어 있는 밀도를 좀 유추해 보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형성평가는 저번에 중력 이상 부분까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어제 있는 형성평가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오늘은 따로 올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